안녕하세요. AWS에서 AIML 엑스퍼트 SA로 일하고 있는 최영준입니다. 제가 오전 첫 번째 세션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오후 세션은 첫 번째 세션, 이론에서 말씀드린 거를 핸즈온으로 한번 진행해보는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 전 시간에 이 실습 환경 구성하시는 것을 좀 따라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계정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잘 생성이 안 된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첫 번째 제가 하는 세션하고요. 다음 세션까지는 저희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클래식 노트북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노트북이 어떤 권한 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로 생성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션, 파이프라인 세션도 스튜디오 노트북에서 하긴 하실 텐데, 만일에 스튜디오 노트북이 생성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클래식 노트북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 노트북 생성이 조금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페이지를 리프레시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안 돼 있다 그러면 조금 대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수행하시는 동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과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세팅을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메가커피 한 잔 값 한 1,500원 정도 이하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커피 한 잔 덜 마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후에 세션이 다 끝난 이후에는 자원 삭제하는 것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생성 방법을 저는 지금 채팅창을 보면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생성 방법은 저희가 아마 직접 저희 패널 분들이 답변을 따로 해 주실 것 같고, 지금 이미 생성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드린 건 조금 요 세션 말고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럼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지금 클래식 노트북 화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습할 환경, 아까 이제 정말 실습할 환경까지 내려가셨을 텐데, 요 상위 폴더입니다. 요 폴더, 요런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에 대한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New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 노트북 파일이나 터미널이나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예를 들어서 requirement.txt 같은 것들을 생성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저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터미널로 들어가고 싶다면 이 터미널을 클릭하시면 노트북 인스턴스의 터미널로 현재 들어간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배시쉘로, 한글이네요. 배시쉘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경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경로, 홈 경로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세이지메이커, 대문자 S고 나머지는 치시면 세이지메이커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경로가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이 창의 경로와 동일합니다. 이게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인스턴스의 볼륨, EBS 볼륨이 마운트 되어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노트북의 컴퓨팅이 내려가도, 스탑이 되더라도 요 저장되어 있는 것들, 요 세이지메이커 밑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 물론 터미네이터 시키면 요것도 자동 삭제인데, 그 전까지는 요건 유지된다. 스탑이 됐을 때는 유지되고, 다시 스타트하면 여기 안에 저장된 것들은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바들이 있습니다. 여러 탭들이 있죠. 그 중에서 세 번째 탭은 Git과 관련된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론을 하던가
이런 레파지토리에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요 약간 뇌 모양처럼 생긴 게 세이지메이커의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은 세이지메이커의 다양한 샘플들을 이 실행하고 계신 노트북에서 실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저희 어차피 안 돌려볼 건데요. 여기 걸로는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read only 파일이 하나 뜨고요. 그리고 create a copy를 클릭하시면 그리고 create 해보시면 지금 제 환경에 이 노트북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카피가 됩니다. 이 환경 실행하기 위한 폴더는 어디 있냐 했을 때 저희 폴더 탭 제일 위에 이 폴더 탭을 눌러보시면 다운로드 받은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에서 다양한 것들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실습하기 위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돌려보시고 되게 다양한 예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실습할 예제는 요 위에 AWS AIML 워크샵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폴더 아래 있고요. 네, 그리고 요 밑에서 네 번째 정도에 SM-스페셜 웨비나 요 폴더가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 저희가 실습할 예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시간에는 랩 1 트레이닝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노트북 인스턴스에서는 별도 터미널에서는 직접 접속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노트북 인스턴스 자체도 저희가 이제 AWS가 관리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인스턴스로는 접근이 어렵고 대신에 이제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터미널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렸고요. 자, 랩 1의 트레이닝 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노트북이 3개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코드라고 하는 소스가 들어있는 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저는 SIC라고 하는 폴더로 만들었고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실제 학습에 사용할 트레이닝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프로세싱에서 수행할 이밸류에이션 코드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노트북 3개 구성을 잠깐 살펴볼게요. 노트북 구성은 이름에 적힌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노트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익스페리먼트를 추가했을 때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프로세싱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내용까지 순차적으로 담고 있고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노트북부터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고요. 노트북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오전 시간에 학습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리캡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노트북 인스턴스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스턴스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MLT2 미디엄, 아마 MLT2 미디엄으로 다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좀 다른 인스턴스 타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좀 저렴한 인스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코드는 SRC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여기는 이제 P4D로 돼 있는데 ML M5 라지로 저희가 학습을 돌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현재는 S3에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앞단에 저희가 실행하면서 노트북에 데이터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게 해놨어요. 그 데이터를 S3에다 올리고 그리고 데이터를 나중에 학습할 때 활용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자, 데이터셋은 어디 있냐면 저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폴더 위에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저희가
git 안에다가 데이터셋 해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셋을 이미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즉, 뭐 데이터 전처리하는 작업을 여기서 저희가 직접 보여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서 넣어놨고요. 요거를 고객분들 S3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실제 쓰실 때는 사실은 S3의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어찌 보면 실제 쓰실 때는 크게 수행하지 않으셔도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저희 노트북 환경에서 학습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요 상단에 보시면 run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run all cell이 있습니다. run all cells를 클릭해서 전체 한번 실행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이지메이커하고 그리고 AWS 서비스를 파이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SDK인 보토3 이 두 개를 임포트 했습니다. 이후에 세이지메이커 세션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죠. 이 세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세션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 있는 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롤은 한번 롤을 찍어 보시면 저희가 롤이라고 해서 찍어 보시면 지금 제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저는 잠깐 중단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롤 해보고 그러면 아마존 리소스 네임 이런 식으로 ARN으로 시작되는 이름으로 롤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돌리다가 어떤 퍼미션 에러가 났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롤로 가서 퍼미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플리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학습에서 수행할 버킷을 고객분들의 실제 환경에서는 정말 데이터가 들어있는 버킷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지만, 저희는 이번 실습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또 리소스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버킷을 다음과 같이 줄 거고요. 요 이름으로 만들었다가 마지막 세션이 끝나면 요 버킷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행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코드 로케이션하고 아웃풋 패스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 세이지메이커를 실행하시게 되면 코드를 백업하기 위해서, 코드가 어떤 코드를 돌렸는지 백업하기 위해서 코드를 S3에 저장하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델이나 아웃풋, 타르.gzip 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를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즉 향후에 MLOps라든지 어떤 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버킷 아래, 프리픽스 아래다 제가 모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저희 이번 실습에서는 XGBoost라고 하는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스트 알고리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져왔습니다. 뎁스에 대한 정보나 에타라든지 이게 러닝 레이트이 되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저희는 이번에는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이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가장 단순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를 가져왔고요. 이터레이션은 한 넘버 오브 라운드는 100번 정도 도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학습 실행을 하기 위한 학습 클러스터의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인스턴스는 하나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은 ML/M5 라지를 하기로 선언을 했고요. 저희 또 오전에 맥스런 얘기 드렸죠. 맥스런은 최대 실행 시간, 최대 학습 실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팟을 쓸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스팟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이걸 true로 바꾸시면 되고요. 스팟을 안 쓰고 온디맨드로 하겠다 하시면 펄스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선언한 값들이 이 아래 다 이렇게 변수로 선언한 것들을 실제 에스티메이터가 되는 XGBoost에다가 다 넣었어요.
제가 넣어놨습니다. 롤도 넣고 여기서 안 넣은 것들은 임의로 제가 여기다 그냥 하드코딩으로 다 넣었는데 오전에 설명드렸죠. 그 코드의 위치 source underbar dir은 src라는 이름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코드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럼 이것도 코드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실행할 main.py, trainer.py가 되는 이 파일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트인 알고리즘, 빌트인 도커 컨테이너, 학습이 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 키 값으로 이 프레임워크 버전을 적어주시게 되면 XGBoost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가져오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실행을 했고, 여기서 저는 또 학습 데이터셋을 업로드했어요. 제가 임의로 학습 데이터셋의 S3 위치를 정하고요. AWS의 CLI 명령어입니다. AWS S3 싱크라고 하시면 이게 카피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의 데이터셋 밑에 있는 train.csv하고 test.csv를 이 S3 버킷에다 올려주세요 라고 명령어를 내리는 건데 저희 CLI 명령어를 노트북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느낌표만 붙여주시면 이게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핏을 하게 되면 제가 실제 학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데이터의 패스를 트레인이라고 불리우는 채널 네임으로 넣어서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웨이트를 false로 했기 때문에 노트북은 그냥 종료가 되지만 PC 됐기 때문에 제가 학습 클러스터가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별도 학습 클러스터는 이 노트북과 별개로 실행이 되고 있다. 아니면 지금은 이제 워낙 저희가 작은 데이터셋하고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요 로그를 보시면 로그에서 결과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밑에 보시면 저희가 실행한 내용들, 설정한 파일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결과값 보고 최종 트레이닝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좀 보시면 제가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적어 놨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데이터셋을 돌리는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이진분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 보험 청구 사기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요거는 지금 저희의 이번 세션에선 관심사항은 아니고요. 돌리는 방법이 이렇게 돌렸을 때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프로드라고 된 부분, 요것이 요 값이 종속 변수입니다. 즉 저희의 y 값이 되는 거죠.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고요. 요 뒤에 vehicle claim, total claim amount 이런 값들은 독립 변수, 저희가 집어넣은 x 값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로 보면 1일 경우 사기예요. 그 다음에 0일 경우에는 정상 청구인데 굉장히 언밸런스한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잠깐만 살펴보면 플러드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값이 있고요. vehicle claim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청구 금액이에요. 그리고 total claim amount는 전체 보험금 청구고요. 고객에 대한 나이도 있을 거고 고객으로서의 가입 기간, 얼마나 가입했는지, 그 다음에 non-claims past year는 작년 보험 청구 수입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보험 가입 회사 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최소 자기 부담금, 특약 가입 여부, 집 주소에 대한 것도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몇 대의 자동차가 이 사고와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몇 명이 상해를 입었는지, 이 사고에 대해서 목격자가 몇 명인지, 보험 청구 금액, 상해에 대한 보험 청구 금액, 연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주에서 보험 계약을 했는지, 청구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고객의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보험계약자하고 운전자하고의 관계, 그리고 사고 종류, 충돌 타입, 손실 정도 이런 것들이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학습을 돌린 거를 저희는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때 한 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저희가 코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트북 두 번째 노트북을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노트북을 열었는데 두 번째 노트북도 앞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작업을 실행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가 있고요.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새로 생성된 학습 전용 인스턴스에 로그를 갖다가 보여주는 기능일 뿐입니다. xgb estimator.logs는요.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세션 롤 사용자 버킷을 정의하는 거 있었고 하이퍼 파라미터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실행 작업을 정의하는 거 밑에 저희가 실험 설정하는 부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편의상 저희가 run all로 해서 실행을 시켜놓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다 위에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 동일한 내용이고 어디서부터 바뀌냐면 이 부분 세이지메이커 실험 설정부터 바뀝니다. 저희가 실험 설정에 사용되는 패키지는 세이지메이커-익스페리먼트고요. 만일에 1-2 말고 1-3을 먼저 실행하신 분이 계신다 하시면 요 인스톨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인스톨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의 실험 이름은 제가 임의로 그냥 xgboost-poc-1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향후에 바꾸셔도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세션이 끝나면 리소스 삭제하는데 이 이름으로 삭제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 하고요. 저희가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고 있는 경우 이 이름을 가진 익스페리먼트가 있다 그러면 로드하는 것으로 이 함수를 그냥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는 저희가 태그를 붙일 수 있어서 키 밸류로 태그를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이라는 거 밑에는 다 트라이얼, 여러 번 시도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트라이얼의 이름은 저는 잡네임, 저희가 학습 잡 이름하고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그 잡네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드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행한 시간이라든지 뭐 알고리즘이 뭔지 어떤 인스턴스를 썼는지 같은 것들을 그냥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핏을 할 때 제가 금방 선언한 함수들을 그냥 가져오게끔 했고 이 잡네임은 핏 할 때 잡네임에다 넣어주시면 이 핏이 실행되는 이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컨피그 값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아까 웨이트 어싱크로 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로그는 사실은 실제 돌아가는 이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로그를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스탑하잖아요. 스탑을 해도 여러분의 작업은 별도로 돌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세이지메이커 콘솔, 요 AWS 콘솔에 가보시면 왼편에 트레이닝, 한글로는 학습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두 번째 트레이닝 잡스가 있어요. 한글로는 훈련 작업,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학습 작업이나 훈련 작업일 겁니다. 클릭을 누르시면 여기 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얘가 별도 학습 인스턴스에서 클러스터에서 돌고 있는 거고 얘를 멈추고 싶다 하시면 요 앞에 선택을 하시고 액션에서 중지를 하셔야지 스탑을 하셔야지 이 학습 클러스터가 멈추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학습을 핏을 하면서 학습을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알아서 돌고 있고 제가 이 노트북에서만 멈춘 거죠. 그래서 얘를 멈추고 싶을 경우에는 SDK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콘솔에 가서 중지 버튼을 누르셔야지 이제 얘가 액션을 먹어서
중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동안 얘를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얘 또 벌써 끝나려고 하네요. 도는 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끝에까지 여러분들 그대로 있었지만 저 끝에까지 해놓고 저희 코드만 한번 좀 살펴보고 올게요. 여기 src로 가보시면요. XGBoost 스타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게 동작하는 동안 코드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드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떤 거가 바뀐다 라고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코드가 돌아가는 환경은 학습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꿔야 될 게 데이터의 위치, 이 정보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모델 결과물이 저장되는 위치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경로들이 바뀌게 되는데 환경 변수로 sm 언더바 채널 언더바 채널 네임, 저희 노트북 학습 작업을 실행하는 노트북에 가보시면 트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걔랑 모델 저장하는 위치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코드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를 하나 넣었어요. 함수를 하나 넣어서 세이지메이커에서 있을 만한 환경 변수가 none이 아니면 저희 쪽에서 이 코드에서 데이터 패스하고 모델 패스를 바꿔달라고만 하는 함수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에 이 메인 함수, 보통 메인부터 실행되잖아요. 여기서 한번 보면 아까 학습 작업 실행하는 노트북에서 설명한 것부터 한번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 아그먼트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저희가 작업에서 바꿔가면서 돌릴 수 있게 이 파라미터 값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은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언더바 패스 이 부분이죠. 네. 그리고 로컬 환경은 제가 상위 폴더에 왜냐하면 이 src고요. 그 다음에 이게 랩1 트레이닝입니다. 그 위에 데이터셋에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트레인 패스, 데이터 패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모델을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모델을 저장하는 패스도 있고 모델 외에 로그 파일들을 저장하는 아웃풋 데이터 dir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파스로 선언한 다음에 제가 트레인 언더바 세이지메이커라는 걸 한번 태웠어요. 얘가 세이지메이커에서 돌면 이 환경 변수를 기존에 제가 세이지메이커의 환경 변수인 sm 언더바 채널 언더바 트레인으로 바꿀 거고 sm 언더바 모델 dir로 바꿀 거고요. 만일에 세이지메이커가 아니면 얘가 none이다 보니까 얘는 그냥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에서도 돌 수 있고 세이지메이커에서도 돌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그 변경된 걸로 해가지고 CSV를 가져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XGBoost의 데이터 세팅하는 차원에서 D매트릭스를 쓰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드를 그 종속 변수를 날려버리고 얘를 별도의 이제 레이블로 이름을 넣고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는 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실제 트레이닝 훈련 데이터만으로 훈련을 하는 거를 넣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모델이 학습이 다 되겠죠. 이 모델 학습한 거를 XGBoost-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장하는 부분은 여기 save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XGBoost의 모델 세이브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장하게 했습니다. 다시 학습 작업을 실행하는 노트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면 자, 저희가 제가 코드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세이지메이커 익스페리먼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에 가보시면 이 내용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지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노트북을 따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돌린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더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습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2번 정도 더 돌려본 것 같고요. 여기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작업에 저희가 돌린 게 뭐냐면 실행을 하시게 되면 학습 작업에 로그에 보시면요. 로그 제일 상단에 여기 트레이닝 잡 이름이 있어요. XGBoost 이건 제가 만든 이름이죠. XGBoost POC 1 이거는 인스턴스 하나 썼다는 걸 거고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XGBoost POC 1이 익스페리먼트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M5 라지를 돌렸다는 얘기고 한 대를 가지고 돌렸고 알고리즘은 XGBoost고 D는 온디맨드로 돌렸고 3월 24일 날 돌린 학습 작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가셔서 트레이닝 잡, 훈련 작업 보시면 동일한 이름이 있고 아까 저희가 중단하려고 했던 건데 완료가 된 거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클릭을 해서 돌아가 보면 요 이름 한번 볼게요. 끝에가 이제 306으로 끝나잖아요. 306으로 끝나는 거를 보시면 저희 실험이 일단은 다 동일한 결과네요. 어차피 도찐 개찐이죠. 똑같은 놈 계속 돌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 데이터를 더 넣은 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0.82 정도의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AUC 값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 각각에 대한 결과 그리고 뒤쪽에 하이퍼 파라미터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노트북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만일 모델 평가를 프로세싱해서 한번 돌리고 싶다 했을 때는 1-3 노트북을 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노트북 여셨죠? 1-3번 노트북이고 이것도 동일하게 커피 한 잔 마신다고 생각하시고 run all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한 모금 정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모금 마시면서 실행을 쭉 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이고요.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실험을 다 돌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하기 이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이밸류에이션 코드를 한 번만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도 여러분들 이제 혼란을 좀 덜 드리기 위해서 src라고 하는 폴더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밸류에이션은 이밸류에이션 하기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옆에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그러면 source underbar dir은 src이고 실제 코드 평가 모델 평가하는 거는 evaluation.py로 돌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스에 대한 데이터는 s3 underbar test underbar pass라고 하는 s3 URI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destination은 프로세싱 클러스터 안에 있는 특정 폴더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인풋이 2개죠. 왜냐하면 모델을 가져와서 저희가 모델을 로드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가져오는 경로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 결과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optml processing output 아래에다 두게 되면 여기에 들어간 거는 요 destination의 detect underbar output pass라고 하는 경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요 값들은 이 학습 작업이 끝나면 하나씩 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밸류에이션 한번 들어가 보고요. 코드가 뜨는 동안 제가 다시 한번 장표를 보면서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세싱이요. 여기에 버킷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셋뿐만이 아니라 학습한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학습할 모델이 모델.타르.지집으로 묶여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경로를 그대로 여기다 놔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버킷은 여기에 연결을 하게 했고 모델 웨이트가 있는 버킷은 또 모델 웨이트 경로가 있게 했고 결과가 저장된 다음에는 아웃풋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이 경로로 나올 수 있게끔 해줘 라고 제가 좀 전에 선언을 한 겁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처음에 이제 XGBoost 혹시 없을까봐 깔게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를 좀 봐야 되겠죠. 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 여기는 하드 코딩을 다 해놨어요. 베이스 dir은 그냥 요 경로고 모델 경로는 이 경로에 모델.타르.지집으로 묶여 있을 거야 라고 압축된 정보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에서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로컬에서 학습을 혹시라도 하셨다 그러더라도 로컬에서 학습한 모델을 모델.타르.지집으로 묶으신 다음에 S3에 올려놓으시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경로, 그리고 우리가 최종 아웃풋으로 나가는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모델을 돌렸는데 주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테스트 데이터를 읽는 부분이 여기 read CSV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그 y 값이 있다 그러면 날려야 되겠죠. 드랍을 하고 그리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모델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모델을 로드하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위에 제가 놓쳤는데 여기 있네요. 저희가 학습이 되면 XGBoost 다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저장을 했죠. 여기 프로세싱에 올려서 이 압축을 풀었습니다. 저희가 풀었고 그 다음에 이 이름으로 로드를 했고요. 이 로드된 거를 데이터를 프리딕션 한 다음에 이 값을 0.5 크리테리어라고 해서 0과 1로 나눠놨죠. 프리딕션을 나누고 그리고 이런 리포트 타입으로 해서 evaluation.json으로 저장을 했어요. 이 경로에. 그러면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 정보들이 S3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은 계속 돌고 있는데 학습이 돌 때 제가 이 학습들이 도는 학습 작업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콘솔에 가보시면 학습의 훈련 작업 안에 하나 더 생겨 있죠. 근데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뭘 또 볼 수 있냐면 이 훈련에서 진행됐던 학습에서 진행했던 것들의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스팟으로 혹시라도 돌렸는데 성공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트레이닝 타임하고 빌러블 타임이 틀려요. 빌러블 타임이 더 작게 나오겠죠. 스팟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썼는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6833 뭐 이런 거는 AWS가 제공하는 그냥 퍼블릭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GBoost에 대한 이걸 그냥 저희가 임의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학습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타입은 저희가 선언한 대로 돌았고 한 개를 돌았죠. 이게 뭐 두 개면 두 개로 돌 거고요. 자, 그리고 인풋에 대한 정보 저희 여기 데이터에서 가져왔습니다. XGBoost라고 하는 거 밑에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전 세션에서 빌트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매트릭스가 다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표준 정규 표현식으로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오실 경우 매트릭스 데피니션스를 활용하시면 동일하게 이런 값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 패스도 보실 수 있고요. XGBoost 아웃풋에 결과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직 정보들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세 번째 뷰 로그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걸 한번 클릭해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 클라우드 와치에서 이 학습한 결과에 대한 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기 결과들이 보일 수 있죠. 혹시 여기 이제 보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는 텍스트로 보시면 돼요. 뷰에서 텍스트로 보시면 저희 지금 노트북에 나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돌렸을 때 로컬 환경에서 터미널에서 볼 수 있는 그 로그 값들을 다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들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시 세이지메이커 콘솔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저희가 프로세싱으로 돌린 거, 모델 평가를 위해서 프로세싱으로 돌린 거는 왼쪽에 트레이닝이 아니라 프로세싱이라고 불리우는 아마 처리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한글로는 프로세싱으로 들어가 보시면 프로세싱 잡이 있습니다. 이 잡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프로세싱이 돌고 있네요. 하나. 이 정보들을 여기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물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가 S3에 다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S3 여기 검색창에서 상단에 검색창에서 S3라고 한번 쳐보시고 오른쪽 마우스로 열어서 새 탭에서 한번 오픈 링크인 New 탭에서 S3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WS 계정을 새로 만드셨으면 아마 저처럼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 기존에 사용하는 계정을 쓰셨다 그러면 세이지메이커라는 이름에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리즌 이름 저는 US East 1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정명으로 해서 세이지메이커 디폴트 버킷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그 프로세싱의 소스 코드에 대한 경로를 제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서 별도로 나와 있지만 제가 XGBoost라고 하는 폴더 안에 학습에 관련된 거 코드도 넣어놨고요. 데이터셋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프로세싱 다 넣어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150%로 높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이터셋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셋에 들어가면 저희 그냥 이 데이터셋에는 테스트 트레인 다 있었죠.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나와서 학습한 결과물들 어디 있다고 했냐면 제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 있다라고 했어요. 그 밑에 학습 작업의 이름에 맞게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우스가 안 돼서 그냥 하나만 찍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또 아웃풋이 있어요. 이 아웃풋 안에 보시면 보셨죠? model.tar.ggb 있고 output.tar.ggb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시면 결과물들이 있을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XGBoost로 가서요.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 프로세싱 폴더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한 두 번 정도 작업한 게 있고 제가 아까 한번 돌렸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evaluation.json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한 결과를 한번 돌아가 보면요. 저희 아까 1번, 2번 노트북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학습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저는 3개였는데 4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거 볼 수 있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한번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봐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별도의 컴퓨팅, 요것도 MLM5 라지로 돌렸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가 로컬 모드 오전에 설명드렸는데 트레이닝도 마찬가지고 프로세싱도 요 로컬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타입을 로컬로만 바꿔주시면 요 주석을 풀어서 한번 돌려보시면 로컬 모드로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서 아마 돌 거예요. 돌린 거는 냅두고요. 자, 그리고 저희 그 XG 부스트 트레이닝 한 거에 모델 아티팩트, 모델 결과값, 모델.타르.gzip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티팩트 dir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 경로가 저장돼 있다는 거고요. 그 경로를 한번 볼 예정이고요. 예, 요게 지금 로컬 모드로 도는데 컨테이너, 첫 번째 돌 때는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게 돼 있어요. 로컬 그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인스턴스에 다운로드 받아서 처음에 할 때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저는 실습 시간 관계상 그냥 멈추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계속 돌리셔도 되는데 왜냐? 제가 여기 값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티팩트 dir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을까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모델.타르.gzip의 경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 경로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이 값들이 뭔지를 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S3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 패스 같은 경우는요. 네, 요 로컬 경로로 돼 있어요. 왜냐? 아까는 로컬 경로가 아니라 S3 경로였을 텐데 제가 지금 로컬로 돌렸죠. 로컬로 돌리면서 요 데이터 경로가 로컬 경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로컬 경로에서 돌리기 위한 거고요. 아티팩트 위치는 그대로이고 요 이제 결과물 위치 한번 볼게요. 디텍트 아웃풋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 그러면 S3 아까 제 그 폴더에 XG 부스트의 프로세싱 아래 자 여기다 뭘 더 넣냐면 사실 잡 네임을 넣어서 프로세싱 밑에 잡 네임에 요게 생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로컬 모드로 한번 계속 돌려볼게요. 네. 혹시나 에러가 안 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잡도 동일하게 어싱크로 돌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아까 로그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인스턴스의 로그를 덤프로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 이건 뭐냐면 모델.타르.gzip에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 싶다 할 경우 저처럼 이렇게 저는 그냥 다운로드 받았어요. 카피 명령어를 써가지고 이 로컬 저희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인스턴스에다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타르로 풀었고요. 예, 그 결과값 아까 이름이 XG 부스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값을 볼 수 있고요. 요 그다음에 XG 부스트에 이건 그 저희 이제 세이지메이커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XG 부스트 안에 저희가 다양한 기능들이 좀 있어요. 모델을 로드한 다음에 과연 어떤 값이 어떤 피처가 가장 주요 피처로 나왔는가. 요거는 사실은 임포턴스 타입을 개인이나 웨이트로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데 상대적인 임포턴스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적합할 듯하여 자, 요걸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이 모델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커스텀 젠더 메일. 이 사람의 이제 성별, 그 다음에 위트니스, 그러니까 목격자가 몇 명인지, 5년 동안 청구한 사람이 몇 명, 이런 것들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됐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좀만 내려보시면 이 XG 부스트가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처럼 어떤 기준에서 나눠졌는가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좀 앞에 봤던 중요도, 피처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기준으로 값들이 구분이 되면서 저희가 분류를 가져갔고 마지막에 이제 리프 값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로컬 돌아간 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건 로컬 환경에서 돈 겁니다. 컨테이너를 받아서 돌았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코드, 이밸류에이션 코드를 바꾼 다음에 한 번 더 딱 실행을 하시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쭉쭉 떨어지죠. 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로컬 모드까지 프로세싱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어떠셨는지요? 저희 그 오전에 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핸즈온으로 하면서 저희가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실습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과 프로세싱에 대한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희 다음 핸즈온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AWS에서 일하고 있는 AIML 엑스퍼트 SA 최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